예비 고2 2020년 2월 14일자 주간 확인 학습지 문제풀이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BC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각 A가 45도일 때 이제 이 반지름의 크기를 구하여라, 아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면은 주어진 조건 저 삼각형하고 원이 주어져 있는데 저 원은 삼각형 입장에서 어떤 원이다? 외접원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치? 저 원은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이다.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6요소, 그러니까 한면 길이, 각 이런 것들, 삼각형의 요소들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공식을 떠올려야 하냐면은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지.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6요소들과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식이고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고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2, 즉 지름이다. 이 관계식을 까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 A하고 라지 A, 스몰 b, 라지 b, 스몰 c, 라지 c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이만큼만 나오게 되면은 이만큼에 대해서 어떤 한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을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한 그런 내용이다. 아니, 그래서 45도하고 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솔루션 들어가면 솔루션 어떻게 되니? ER은 사인 몇 도분의 사인 45도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2 이렇게 해주면 되고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지? 그치? 루트 2분의 1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사인 45도분의 1일 텐데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냥 곱하기 루트 2 다시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잖아. 다시 뭐라고? 원래는 2분의 루트 2라고 하나?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지?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은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사인 45도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해서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곱하기 그냥 루트 2 해서 얘가 뭐가 돼? 2 루트 2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라지 R은 그럼 몇이다? 루트 2다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 됐죠?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다음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어. 등차 수열이 단어 같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들을 각각 찾으라고 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란 얘기는 계속해서 뭘 더한다? 같은 숫자 공차를 더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3하고 우리가 아는 건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3하고 마이너스 1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3에서 마이너스 1로 가기 위해서는 3 더하기 2d를 해주면 되네.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3에서 마이너스 1로 가기 위해서는 d를 2번 더하니까 2d를 더하게 되네. 거기서 우리 바로 뭘 구할 수 있어? 바로 d를 구할 수 있죠. d는 넘겨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계속 몇씩 더하고 있는 거야? 2씩 더하고 있잖아. 그럼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가면 2씩 빼주면 돼. 마이너스 2씩 더하고 있네. 소리. 마이너스 2씩 더하고 있으니까 계속 뭐하고 있다는 얘기가 2씩 빼고 있다는 얘기네. 그럼 반대로 할 때 어떻게 주면 돼? 2씩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 더해주면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1에서 2 더해주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3에서 2 또 더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는 5가 될 거네. 그래서 첫 번째 네모 칸에 뭐가 들어가? 5가 들어가고 두 번째 네모 칸에는 1이 들어가야겠다. 됐니? 답은 5 그리고 1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이게 좀 풀이 과정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지?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잘 쓰기, 예쁘게 쓰기 위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서 네모칸 그냥 채우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써있을 때 이제 얘를 좀 풀이 과정을 예쁘게 적는다는 입장에서 적어보게 되면은 여기 맨 앞에 있는 네모가 뭐야? 1항이지? 그래서 얘를 A1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2 얘는 A3 얘는 A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솔루션 A2는 몇이다? A2는 3이다. 그리고 A4는 몇이다? A4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항이 두 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래서 A4 빼기 A2 얘는 뭐가 된다? 2
D가 되고 빼니까 마이너스 4지. 그러므로 D를 구할 수 있는 D는 몇이야?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네. 그치? D를 이용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AN은 마이너스 2N. 그리고 두 번째 항이 3이니까 두 번째 항이 3이 되려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인데 얘가 3이 되려면 더하기 몇을 해줘야 돼? 더하기 7을 해줘야겠지? 그치? 그러므로 여기 첫 번째 네모는 뭐야? A1이지? A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가 될 거고 세 번째 네모는 A3지? A3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내줘도 괜찮고. 됐죠?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 SN이 다음과 같을 때 AN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네. 그래서 일단은 솔루션 두 번째 내용부터 여기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솔루션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SN 합이 2차식이지. 2차식이면은 상수항이 없을 때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근데 상수항이 생기게 되면 얘는 첫 항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었고 바로 솔루션 첫 번째 그냥 갈게. 그래서 그 등차 수열의 공차는 어떻게 된다? 이 n제곱, n제곱의 개수에다 2배를 해주면 공차가 된다. 그래서 공차가 몇이다? 공차가 2고 그리고 이런 거 쓰지 마. 바로 AN 할게. AN은 일단 둘째 항부터 등차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보면서 등차다. 그러면 여기다 일단은 공차는 2니까 2n이 될 거고 그러니까 n제곱의 개수 1에다 곱하기 2해서 2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 지우고 나서 그냥 식을 세우는 거야. 상수항 부분 지우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몇이지? 4지.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여전히 4가 돼야 돼.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걔가 4가 되기 위해서 뒤에다 몇을 더해줘야 돼? 더하기 2를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1은 n이 1일 때지? n이 1일 때는 따로 해줘야 된다고. n이 1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그냥 1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1 갖다 대입하면 몇이죠? 1 더하기 3은 3. 거기다 1을 빼니까 3이 된다.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몇이야? 4지. 그러니까 첫 항이랑 두 번째 항부터의 내용이랑은 규칙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첫 항은 규칙성 제외시키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규칙성을 갖는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그냥 바로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원칙적인 풀이는 어떻게 한다? AN은 SM-SM-1 그래서 AN은 SM-SM-1 즉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바로 가주게 되면은 SN은 어떻게 돼? SN은 요거 그대로지. 그래서 n제곱 플러스 3n-1 sn-1을 여기다가 n-1을 갖다 대입한 거야. 그러면은 n-1의 제곱 플러스 3n-1 1 둘을 빼는 거 계산하면은 어차피 n제곱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n 사라질 거니까 남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2n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2n이 남을 거고 그 다음 상수항 부분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사라질 거란 말이야. 남는 건 여기 1하고 여기 마이너스 3이야. 그치? 1하고 마이너스 3 1하고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2가 된다. 즉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다. 그 다음에 A1은 어떻게 보냐면 A1은 S1인데 S1은 갖다 대입하니까 몇이냐면 3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4지. 그래서 둘은 규칙성이 없어. 안 맞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A1은 3 그리고 A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답을 내주면 된다는 이야기.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로 풀든 두 번째 풀이로 풀든 어떤 걸 풀든 좀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풀이로 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이거는 그냥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의 값들을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 답부터 좀 적어보면은 6분의 5파이는 몇 도지? 6분의 5파이는 30 곱하기 5니까 뭐냐? 150도. 150도는 몇 사분면에 있는지 상상하고 2사분면에 있네. 그러면서 이제 가로, 세로, 그리고 기울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걔는 가로의 길이가 길고 세로의 길이가 짧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분명히 2분의 1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일 거다. 기울기는 가파르지 않고 이제 그 완만하니까 3분의 루트 3이겠네. 그지? 그래서 그 값들은 정해져 있는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면은 2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겠군.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세로의 길이는 어떻다고? 150도 어딘지 상상하고 세로의 길이는 짧으니까 2분의 1 가로 길이는 기니까 뭐 2분의 루트 3 그리고 기울기는 완만하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냥 답을 내주면 되지. 자, 이제 괄호 2번도 보면은 3분의 4파이가 어딘지 생각해야 돼. 3분의 4파이 60도 곱하기 4니까 240도네. 240도면은 3, 4분면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240도 상상하면은 가로의 길이가 짧고 세로의 길이가 길잖아. 그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주고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겠군. 다시 어떻다고 세로의 길이가 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2분의 1 그리고 탄젠트 3분의 루트 4는 기울기는 완만하니까 3, 4분면이니까 그냥 여기 완만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루트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그지? 사실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어떻게 풀길 바라는 거냐면은 바로 뭐 어떤 거 연습해볼까? 이거 2개 정도만 연습해볼까? 2개 정도만 연습해볼게.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길 기대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길 기대하는 거야.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파이나 뭐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이런 데로부터 해가지고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건데 6분의 5파이는 파이로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같다라고 해도 괜찮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만큼은 파이로 변형이네. 그럼 함수는 변하지 않고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네. 이렇게 쓰길 원하는 거지?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그냥 이렇게 하길 원하는 거야. 그치만 우리는 그냥 이 정도들은 다 암산으로 할 수 있죠. 다시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뭐 할까? 사인 3분의 4파이 한번 해볼까? 사인 3분의 4파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몇 사분면이 3, 4분면이지. 그러면서 얘는 뭐 2분의 3파이로부터 생각해볼까? 2분의 3파이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2분의 3파이를 하든 파이를 하든 뭐 2분의 파이를 하든 2파이를 하든 너희들 맘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여기에 위치했잖아. 여기에 위치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2분의 3파이 쪽부터 2분의 3파이에서 가는 걸 할게. 2분의 3파이에서 얼만큼 뒤로 가면 되니라고 물어보시면은 2분의 3파이는 6분의 9파이고 3분의 4파이는 6분의 8파이니까 2분의 3파이로부터 6분의 파이만큼 뒤로 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얘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럼 여기 2분에 들어가면 함수가 어떻게 바뀐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리고 코사인 돼서 일단은 6분의 파이라고 적을 건데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적을 건데 그 좌변에 얼싸안고 그러니까 함수가 바뀌기 전 이 사인의 3, 4분면에서의 부호에 의해서 여기 부호가 결정이 되지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이죠. 여기 있는 것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 연습하는 게 더 좋겠다. 그죠? 됐죠?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사인 A가 이거고 코사인 B가 이거일 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36 곱하기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A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6 곱하기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이걸 구하라는 거지. 그지?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사인 A는 아는데 코사인 A는 모르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B는 아는데 사인 B는 모르잖아.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알 때 상대방 쪽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뭐 직접 동경을 그려가지고 그 동경을 표시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은 제곱 이렇게 힌트도 나와있지? 제곱 힌트도 나와있지? 그래서 뭐냐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 여기 세타가 동일할 때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다시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가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되는 거를 변형을 바로 하면은 36 곱하기 코사인 제곱 A는 어떻게 바꿀래?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플러스 여전히 사인 제곱 B는 어떻게 할래?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로 바꿔주는 게 정석이겠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36 곱하기 2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는 몇이야? 4분의 1이네.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는 몇이야? 9분의 1이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전개만 해주면 되겠네. 그지? 전개해주게 되면은 72 빼기 36하고 4분의 1하고 약분해서 9 빼기 36하고 9분의 1도 약분해서 4
그럼 72에서 몇을 빼주면 되냐? 13을 빼주면 되겠죠? 13 빼주게 되면 답은 59라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됐죠? 6번 문제 보도록 하자. 6번 문제는 4번하고 되게 비슷한 거지. 그냥 이 각각의 값들을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 있으면 빠른 거고 막 변형해서 구해야 되면 조금 정신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될 거야. 어쨌든 그냥 바로 솔루션 가면은 6분의 5파이 이거 방금 구해놨네. 2분의 1이라고 그지? 사인 6분의 5파이는 2분의 1. 다음 3분의 5파이는 해봐야지. 3분의 5파이 몇 도지? 얘는 60 곱하기 5니까 300도. 그럼 300도의 위치가 어딘지 상상을 해. 그지? 300도의 위치는 4, 4분면이야. 4, 4분면에서 코사인 9는 플러스야. 4, 4분면은 300도의 위치를 보면 계속 가로가 길어, 세로가 길어.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죠. 그죠? 가로가 짧고 그리고 세로가 길어. 그러면은 플러스 가로가 짧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고 탄젠트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몇 사분면인지 상상하면 돼. 얘는 225도니까 3, 4분면이란 말이야.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 그 다음 4분의 파이는 탄젠트는 몇이지? 1이지? 그래서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다음 몇이다? 바꿔서 2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fx가 fx 플러스 2를 만족할 때 맞죠? 맞네. fx 플러스 2가 fx 똑같은 얘기죠. 저걸 만족할 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보기를 만족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부터 해석을 좀 해놔야 되는데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한다? 2는 주기 곱하기 정수 이렇게 해석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주기를 구한 다음에 그때 여기다 대입했을 때 정수가 안 나오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1번 fx는 sin 2파이 x 그럼 얘 주기는 어떻게 되지? 주기가 뭐 2파이분의 2파이니까 1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구한 저 주기가 이 주기 1이 주기가 들어갔을 때 1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 2는 저 1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요?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수 맞으니까 1번은 오케이 됐나요?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는 fx는 탄젠트 2분의 파이 x잖아요. 그죠? 그럼 얘 주기는 어떻게 되지? 이 친구의 주기는 2분의 파이분의 파이니까 계산만 해주게 되면은 몇 나오죠? 2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주기 얘 2가 2는 2 곱하기 몇을 해주면 돼? 1 해주면 되죠? 주기 2 곱하기 1이면 되니까 여전히 얘도 정수였고 그리고 얘도 정수 맞으니까 2번도 어때? 2번도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다음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보죠. 이번에는 fx는 코사인 3파이 x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얘는 주기가 2파이분의 3파이가 되니까 얘는 2분의 3 얘가 주기가 되네. 그러면 얘는 2는 저기 구한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맞지? 잘못했잖아. 3파이분의 2파이잖아.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3파이분의 2파이 이거는 3분의 2가 되네. 우리가 구한 3분의 2파이 3분의 2 곱하기 몇을 해줘야 되죠? 곱하기 3만 해주면 되네. 그러니까 얘가 몇 되지? 뭐야? 정수 맞으니까 3번 동그라미가 없다? 오케이다 해주면 될 것 같고 다음 4번 어떻게 됐어? 4번은 코사인 4x fx는 코사인 4x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 주기 어떻게 되죠? 주기 절대값 b분의 2파이 4분의 2파이가 되니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2는 우리가 구해놓은 주기 2분의 파이 맞죠? 2분의 파이 곱하기 몇을 해줘야지 2가 돼 곱하기 파이분의 4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4번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답은 4번이라 하면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건 5번이죠. 그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5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또 길어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주기
함수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주기 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 뭐냐면은 y는 fx의 주기를 내가 지금부터 a라고 하고, 그리고 y는 gx의 주기를 제가 b라고 했을 때 그때 y는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x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 결론만 말씀드리니까 결론은 a, b의 최소 공배수가 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fx랑 gx가 여기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칸을 나눴어요. 그래서 대충 노란색으로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fx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칙상 좀 보이게 이렇게 놓으면은 fx의 주기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놓으면은 fx의 주기는 얘를 y는 fx라 하면은 얘는 주기가 2짜리잖아. 맞니? 그럼 내가 gx를 한번 그려볼게. 대충 gx를 이렇게 그렸어. 얘를 y는 gx라 하면 얘는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3. 그러니까 fx는 두 칸마다 한 번씩 반복되고 이 gx는 이렇게 세 칸마다 한 번씩 반복되지. 그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나 라고 봤을 때 여기 똑같은 부분에 대한 연산은 다음 거에서는 니랑 곱하는 거고, 다음 거는 니랑 연산하는 거고, 다음 거에서는 니랑 연산하는 거고, 다음 거는 니랑 연산하고, 다음 거는 니랑 연산하고, 다음 거는 니랑 연산하는데 동일한 것에 대한 연산은 여기 6번이 지나고 나서 나오게 된다고. 맞죠? 이 둘에 대한 연산은 이 둘과 똑같은 모양에 대한 연산은 6번이 지나야지 나오게 된다고. 그 6의 의미는 뭐냐면은 2랑 3의 최소 공배수. 오케이? 그러니까 주기가 2인 함수랑 주기가 3인 함수를 뭔가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낸 함수는 어떻게 된다? 이 둘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만큼의 주기를 갖게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fx하고 gx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 하거나 나눈 함수의 주기는 몇이 된다? 6이 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fx의 주기가 a고 gx의 주기가 b라고 했을 때 fx랑 gx를 막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했을 때 주기는 뭐가 된다? a, b의 최소 공배수가 주기가 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5번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5번 동그라미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5번 동그라미. 사실은 여기선 되게 간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fx가 5번 동그라미 파이 x, sin 파이 x 플러스 탄젠트 파이 x지. 탄젠트 파이 x. 그러면은 sin 파이 x의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 주기가 뭐 파이분의 2파이니까 2가 되고, 그다음 탄젠트 파이 x의 주기는 얘는 파이분의 파이라서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야? 이 둘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지? 2지. 그지? 그러니까 이 fx라는 함수의 주기가 몇이 된다? 주기가 2가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 곱하기 2는 주기 2 곱하기
곱하기 몇 해주면 돼? 곱하기 1 해주면 되죠? 1. 이게 정수니까 아 얘는 그 저 조건 저식을 만족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됐죠?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 다음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인데 이제 보니까 여기 코사인 안쪽에 되게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일단은 솔루션 바로 가죠. 솔루션 2 좀 넘겨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는 어떤 건 잘 하냐면은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걸 찾는 건 잘한단 말이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함수를 그리고 여기 1, 뭐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쭉 있지. 저희가 대충 2분의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x값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30도지? 그래서 30도니까 여기 30도 6분의 파이 그러면은 얘랑 동일한 모양을 빨리 찾는 거지. 동일한 모양을 찾으면 여기 동일한 모양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6분의 파이니 이만큼의 길이도 여전히 6분의 파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 이만큼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 2파이라고 했을 때 얘는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즉 6분의 11 파이가 된다. 뭐 이런 스타일로 내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 아니 근데 여기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저만큼을 t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하는 생각인 거야. 아니 그래서 우리는 t를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치환하면 t를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치환하면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변수는 죽으면 뭘 남긴다? 변수는 죽으면서 범위를 남긴다. 그지? 그러면은 2x야. 그러면 x에다 2배 한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로 바뀌지. 거기다 3분의 파이까지 더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다 3분의 파이를 더하면은 3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x의 범위는 2파이에다가 여기 2배 해줬으니까 t가 아니라 t 그치? 2x 플러스 3분의 파이 여기다 2x 하면은 0부터 2파이까지였는데 거기다 3분의 파이까지 더해서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 요만큼이 t값의 범위가 되는 거고 저만큼 일단 삼각함수 y는 코사인 t를 코사인 t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y는 코사인 t를 그릴 거고 그리고 뭘 그릴 거냐면은 y는 2분의 루트 3을 그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볼게. 안에 안 들어. 안에 안 들지? 대충 여기 내가 4등분 4등분을 하고 4등분 조금 나눠서 여기를 내가 2파이라고 해주자고. 잘 안 보이나? 2파이라고 해주자고. 여기 0. 그래서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아이씨 뭐야 사인 그래프잖아 이거. 사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가는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3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는데 y는 2분의 루트 3도 일단 표시를 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을 먼저 표시하면서 이게 지금 y는 2분의 루트 3 여기 맨 위가 1이겠죠. 1 이거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좀 표시하면서 정리하면 일단은 이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는 첫 번째 값이 몇이냐면은 6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냐면은 여기가 6분의 파이야. 아니 그러면은 얘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 이게 뭐라고?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여기는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 그지?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지금 얘는 y인데 여기는 지금 t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 그지? 근데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6분의 파이가 커 3분의 파이가 커 물어보면 3분의 파이가 더 크다고. 그러면은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여기 3분의 파이부터 시작이야. 그럼 첫 번째 만난 이 교점은 아예 만난 교점으로 취급도 못 받는 거야.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 3분의 파이. 여기서부터 시작. 빵꾸 안 두고 여기 끝이라고. 그러면 3분의 파이를 더한 데까지지. 3분의 파이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보다는 더 멀리 가겠네. 그지? 더 멀리? 여기. 여기가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여기다가는 빵꾸 뚫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빵꾸 그리고 여기는 색칠. 이만큼만 우리가 이제 이만큼 범위에서만 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저 범위에서 만난 교점은 누구랑 누구? 너랑 너, 얘랑 얘가 되겠네.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즉 누가? t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정식의 해가 t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6분의 11파이 그리고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는 또는 6분의 13파이가 되는 거라고. 근데 t는 뭐라고?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삼각 방정식의 해인데 이 삼각 방정식의 해는 t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 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치환을 해서 치환한 t 값을 구하면은 걔를 x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t는 뭐라고? 2x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이게 지금 6분의 11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라는 것이고 3분의 파이 넘겨가지고 정리해 주게 되면은 x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4분의 3파이 또는 12분의 11파이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지. 네? 구원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하는 세타가 알파 또는 베타래. 그러니까 솔루션.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니까 먼저 뭐부터 할 거야? 판별식 D부터 풀 거지? 판별식 D는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은 2 마이너스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 뭐가 나왔냐면은 세타에 대한 어떤 삼각 방정식이 나온 거야. 그럼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이걸 만족하는 세타 값을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건데 이거 만족하는 세타 값을 구할 때 잠깐만 세타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 문제 세타의 범위가 그치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있지? 단 여기 단 세타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파이 그러니까 얘를 풀려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범위 안에서 뭘 그려야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려주겠네. 코사인 세타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돼. 그래도 뭐 양호하지. 그지? 0부터 2파이까지 여기를 내가 2파이라고 하면 그지? y는 코사인 세타 너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게. 너의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넌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노란 게 y는 코사인 세타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들 이 두 개를 내가 뭐라고 한다? 누가 크게 작은지 모르니까 대충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한 거지. 맞나?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니까 직접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일단 직접 구해보면은 직접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여기 2분의 1 선이 일단 필요한 거야. 그럼 첫 번째로 코사인을 2분의 1로 만드는 이 값이 몇이냐?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몇이냐? 3분의 파이야. 그지? 그런 다음에 할 일은 뭐라고? 할 일은 동일한 부분 찾으라고.
여기랑 동일한 부분이 여기 있고 다시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3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이만큼이 3분의 파이고 여전히 이만큼도 3분의 파이라는 얘기지. 여기 가운데가 몇이야? 가운데가 파이니까 파이로부터 3분의 파이만큼 빠진 부분 다시 파이로부터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부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뭐가 된다는 이야기? 뭐가 된다는 얘기?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이야기. 여기까지 되니? 그치? 그래서 알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는 3분의 파이의 3분의 파이를 빼가지고 알파는 뭐 3분의 2파이 그리고 베타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해서 3분의 4파이 맞나? 맞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2분의 1까지 그려가지고 알파 베타 값을 직접 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냐면 정석이 정상적인 거냐면 제일 멋진 거냐면 이런 거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빠르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충 그리면 이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네가 코사인 세타 y는 코사인 세타 그림을 대충 그리면 만나는 교점이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는 거잖아. 알파랑 베타. 근데 보니까 코사인 세타는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만큼 길이를 내가 대충 별이라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간 거리 이 거리랑 동일하니까 여기도 별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럼 알파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별이라 할 수 있고 베타는 뭐라 할 수 있어? 파이 플러스 별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알파랑 베타 더함값만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별별 사라지고 남은 거 2파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사인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파이만 집어넣어서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고 3분의 2파이는 몇 도지? 3분의 2파이는 3분의 2파이 몇 도냐? 3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120도래. 그치? 120도는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으면서 세로의 길이가 길고 그리고 사인이니까 플러스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군.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B의 각도가 30도, 그리고 B의 길이는 5, 그리고 C의 길이는 5루트 3인 삼각형 ABC에 대해서 A 값들의 합을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죠. 일단은 그림부터 잘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래서 각 B하고 스몰 b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일단 둘은 어떤 관계? 마주보고 있는 관계. 그걸 맞춰서 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도인 대충 각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를 내가 30도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얘가 지금 B가 된다는 얘기죠. B. 그러면은 대충 B 여기 길이가 지금 5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A, B니까 대충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할까? A, B, C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C가 마주보고 있는 B,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5루트 3이 되는 거야. 5루트 3. 그러면은 여기 마주보고 있는 A가 마주보고 있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스몰 A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변의 길이하고 각도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인 법칙을 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도 그냥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렇게 두 변의 길이랑 각도가 나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그냥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코사인 법칙 각도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에 대해서 공식 5의 제곱은 양쪽 끼인 변들 a제곱 더하기 5루트 3의 제곱 5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 둘이 곱한 거 a 곱하기 5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코사인 법칙을 그냥 써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만 해주게 되면은 a 제곱 그리고 여기부터 먼저 계산하면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2 약분 될 거고 그럼 루트 3이랑 곱해주게 되면은 5, 3, 15 그리고 a가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15a 이렇게 될 거고 5 루트 3의 제곱은 25 곱하기 3이니까 75고 여기는
5의 제곱이니까 25. 25 넘어와서 플러스 50는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왜 2차 방정식을 풀냐면은 봐봐 모든 A 값들의 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A분의 C 해가지고 15라고 풀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항상 양수일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모두 양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괜히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A는 5 또는 10이 되니까 모든 A 값의 합은 몇이다? 15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삼각형 ABC의 세 내각 ABC의 비율이 1대 2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1대 2대 3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솔루션 각 A를 뭐라고 할 수 있어? 각 A를 K, 각 B를 2K, 그리고 각 C를 3K라 둘 수 있고 근데 각 A랑 각 B랑 각 C가 누구의 변이야? 누구의 각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삼각형의 안쪽에 있는 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안쪽에 있는 모든 각의 뭐가 몇이다? 합은 180도, 즉 파이다.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6K가 될 건데 그게 몇이다? 파이다. 180도다. 이걸 활용해서 각 A, B, C를 직접 구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K는 뭐가 되죠? K는 6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각 A가 몇이야? 각 A가 6분의 파이, 즉 30도. 각 B가 몇이야? 각 B가 3분의 파이, 20도, 60도. 그리고 각 C가 몇이야? 각 C가 2분의 파이, 90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사인 법칙에서 하나 중요한 거.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B,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는 각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마주 보는 각에 비례한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맞죠? 그래서 그냥 여기 탁탁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는 사인 6분의 파이 대 사인 3분의 파이 대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사인 6분의 파이는 몇이야? 2분의 1이고 3분의 파이는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야? 1이죠? 얘는 2를 곱해서 정리해주게 되면은 1대 루트 3대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A랑 B랑 C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A를 L이라고 두면 B는 뭐가 돼? 루트 3 L이 되고 C는 뭐가 돼? 2 L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분의 B제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분의 B제곱, 얘는 A랑 C를 곱하면은 2L제곱 그리고 B제곱 루트 3에 L에 제곱해주게 되면 2L제곱분의 3의 제곱이 돼서 L제곱 약분되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답 몇 번이지? 답은 5번에 있네. 끝나? 1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2번 문제. 삼각형 ABC에서 A하고 B하고 C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사인 라지 A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은 세 변과 끼인 각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변의 길이 나왔는데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그죠? 그래서 바로 코사인 법칙. 솔루션. 코사인 A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코사인 A는 2BC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B제곱 4의 제곱 16 더하기 C제곱 25 빼기 A제곱 36.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위에 거 계산하면 41에다가 36을 빼니까 5가 되고 5랑 약분돼서 몇이 되냐면은 8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럼 그때 사인 A를 구하고 싶은데 삼각형 ABC이기 때문에 그 A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A는
파이 180도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0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여기에서 그 사인은 여기서 사인 값은 항상 양수다. 왜냐면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 1사분면에 있을 땐 양수고 2사분면에 있을 때는 음수가 될 텐데 사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다. 이걸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1이니까 갖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대입해주게 되면 64분의 1이 되고 64분의 1은 넘어가서 사인 제곱 A가 64분의 6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됐고 그러므로 사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가 될 텐데 사인 A는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 루트 64분의 63. 루트 64는 몇이죠? 8이죠? 그래서 8분의 루트 63 이렇게 될 거고 63은 루트 63은 그 9 곱하기 7이니까 3루트 7이겠네요. 3루트 7 분자에 갈 거고 밑에는 8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1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A1이 4고 그리고 A2 플러스 A3가 17일 때 그때 A4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부터 그냥 A1은 A라고 하죠. 그래서 A는 몇이다? A는 4다. 그럼 A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2는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 A3는 뭐라고 쓸 수 있죠?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죠? 둘이 더했네. 그러면 2A 플러스 3D. 그래서 2A 플러스 3D. 얘가 몇이다? 17이다. 근데 A가 몇이라고요? 4라고요. 4 갖다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3D가 9가 되고 그래서 D는 몇이다? 3이라고 당연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A4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AN을 구해가지고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 그리고 첫 항이 4니까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4 집어넣게 되면 12 더하기 1이니까 13이다. 그렇게 구하셔도 되지만 A4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3D라고 그냥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첫 항 더하기 3D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3, 3, 9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3이다.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됐죠? 14번 문제 봅시다. A5가 이거고 A10이 이거일 때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방금 전에 13번 문제 풀면서 하는 방법 알려줬죠? 그래서 등차수열은 항이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둘을 뺀다. 그래서 솔루션 A10 빼기 A5 얘는 뭐가 되죠? 5D가 되고 33에서 13을 빼면 걔가 몇이죠? 20이네요. 그러므로 D는 몇이다? D는 4다. D가 4면은 AN 등차수열은 1차식이니까 4n이라고 쓸 거고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었을 때 5를 집어넣었을 때 13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 5, 20 이게 13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바로 답 됐죠? 15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15번 문제 여전히 사망이 63이고 10항이 35인 등차수열 AN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게 되는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일반항을 먼저 구해줘야겠네. 솔루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등차수열은 항이 두 개가 나오면 뭐 한다고? 둘을 뺀다고. 그래서 A10 빼기 A3 이거는 7D가 될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35 빼기 63은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그러므로 D가 뭐가 돼? D가 마이너스 4. 그럼 이 공차는 등차 수열은 1차식인데 그 1차 항의 개수가 뭐가 돼? 공차가 된 거잖아요. 4n이라고 쓰고 여기다 몇을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63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2에다가 몇을 더해줘야지 63이 될까? 플러스 75를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12를 빼면은 63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게 되겠네. 근데 현재 첫 항은 몇이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71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71이야. 그래서 71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4씩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야. 맞니? 그럼 계속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뭐가 될 거야? 음수가 될 거라고. 그 음수가 되는 순간이 몇 번째 항인지 그때의 n을 구하는 그냥 그런 간단한 문제. 넘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75보다 작다. 그러면 넘길 때 부동호만 바뀌어서 4분의 75보다 크다. 그러니까 내 거고 4분의 75는 몇이죠? 18과 4분의 3이죠. 이것보다 크게 되는 그 첫 번째 정수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몇 번째 항? 18과 4분의 3보다 큰 거는 19번째 항.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제 19항.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